매달 만나던 20년 지기 부부 동반 모임. 그런데 그들 중 2명이 우리 부부 몰래 사랑하고 있었어요. 더 소름 돋는 건 제 남편이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제가 사는 집에서조차 법적 권리가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진짜였기에 더 끔찍했던 이야기.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 사진 좀 봐요. 우리 넷이 제주도에서 찍은 거 말이에요. 미연이 스마트폰 화면을 재훈에게 내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두 쌍의 부부가 성산일 출봉을 배경으로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미연과 재훈, 그리고 그들의 20년 지기 친구 부부인 수진과 이기철의 모습이었습니다. 참 좋았던 여행이었지. 수진 씨 부부는 정말 금슬이 좋아 보여서 부러웠어. 미연의 말에 재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신문을 접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저녁 뉴스를 보던 재훈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어두운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게요. 이기철 형은 수진 씨한테 정말 다정하더라고요. 나도 저렇게 해줘야 하나? 재훈이 농담조로 말하자 미연은 팔꿈치로 남편의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에이, 무슨 소리예요. 당신도 충분히 다정해요. 하지만 미연의 마음 한편에는 묘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수진 부부를 볼 때마다 느끼는 그 미묘한 부러움 말이죠. 수진은 언제나 우아하고 세련되어 보였고 이기철은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한결같이 다정했습니다. 그에 비해 재훈은 요즘 들어 예전만큼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재훈 씨, 내일 이기철 형이랑 골프 약속 있죠? 응, 매달 정기 모임이니까. 벌써 몇 년째인가? 재훈이 대답하며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채널을 돌리던 중 한 드라마가 나왔는데 중년 부부의 불륜을 다룬 내용이었죠. 요즘 드라마들은 왜 이런 자극적인 소재만 다루는지 모르겠어요. 미연이 혀를 차며 말했지만 화면에서 눈을 떼지는 못했습니다. 드라마 속 여주인공이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며 괴로워하는 모습이 왠지 남의 일 같지 않았거든요. 그때 재훈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온 것 같았는데 재훈은 급하게 폰을 집어들더니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누구예요? 아, 이기철 형이야. 내일 골프장 예약 확인하는 거. 재훈이 대답했지만 미연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재훈이 휴대폰을 볼 때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조금 긴장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숨기려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런데 재훈 씨, 요즘 향수 바꾸셨어요? 미연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재훈의 옷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거든요. 달콤하면서도 화사한 여성용 향수 같은 냄새 말이죠. 향수? 나는 원래 쓰던 거 그대로 쓰는데? 재훈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확신했어요. 분명히 다른 냄새였거든요. 그것도 자신이 쓰는 향수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냄새였습니다. 그럼 세탁소에서 섬유유연제를 바꾼 걸까요? 미연이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한심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 향수 냄새 어디서 맡아본 것 같은데. 미연이 작게 혼잣말을 했지만 재훈은 이미 드라마에 집중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미연의 머릿속에 한 가지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얼마 전 수진이 만날 때 풍기던 향수 냄새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미연은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재훈의 셔츠에서 나던 그 낯선 향수 냄새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미연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미연은 눈을 감았지만 마음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25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인데 이런 의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미연은 수진과 함께 동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는 정기 모임이었죠. 수진은 언제나처럼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타났는데 오늘따라 유독 화사해 보였습니다. 미연아, 요즘 어떻게 지내?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는데? 수진이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요즘 잠이 좀 안 와서 그래요. 수진 씨는 정말 화사해 보이네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요? 별일은 없고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런가 봐요. 수진이 수줍게 웃으며 말했는데 그때 수진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수진이 폰을 들어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미연의 눈에 메시지 내용이 살짝 보였어요. 자기야 잘 자. 미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의 남편 이기철이 보낸 메시지일 텐데 오후 3시에 잘 자라는 메시지를 보낸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게다가 메시지를 보낸 사람의 이름이 하트 표시와 함께 자기야로 저장되어 있었는데 그 글씨체가 평소 이기철의 이름과는 달랐습니다. 아, 기철 씨가 메시지 보냈나 봐요? 미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수지는 당황한 듯 급하게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응, 그냥 별거 아닌 메시지야. 수진의 반응이 어딘지 어색했지만 미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문이 더욱 커졌어요. 그날 저녁 재훈이 골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는데 재훈의 기분은 좋아 보였어요. 골프는 어땠어요? 좋았어. 이기철 형이랑 오랜만에 제대로 라운딩했네. 재훈이 대답하며 골프백을 현관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미연은 재훈의 골프 셔츠에서 또다시 그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어요. 어제보다 더 진한 냄새였습니다. 재훈 씨, 혹시 골프장에서 누구 만났어요? 누구라니? 이기철 형하고만 쳤는데? 재훈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했지만 미연은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골프를 치는 동안 여성의 향수 냄새가 옷에 뵐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수진 씨 만났는데 기분이 정말 좋아 보이더라고요. 미연이 넌지시 말하자 재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래,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보네. 재훈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미연은 그 순간 남편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었습니다. 당황함 같은 건 말이죠. 그날 밤 미연은 재훈이 샤워하는 동안 남편의 휴대폰을 슬쩍 들여다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을 할 수는 없었어요. 25년 동안 한 번도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는 충격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미연은 우연히 재훈의 차 조수석에서 작은 귀걸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것은 아니었어요. 작고 예쁜 진주 귀걸이였는데 수진이 즐겨 착용하는 스타일과 비슷했습니다. 이상하네. 이 귀걸이는 대체 누구 것일까? 미연의 가슴 속에서 의심의 씨앗이 조금씩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향수 냄새, 이상한 문자 메시지, 그리고 이제는 귀걸이까지.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점점 더 많은 의문점들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그 진주 귀걸이를 발견한 후 미연은 며칠 동안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며 온갖 상상을 했지만 확실한 답을 얻을 수는 없었어요.
남편을 직접 추궁하기에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고 괜한 의심이었다면 25년 결혼 생활에 금이 갈 수도 있었거든요. 마침내 미연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재훈이 출근한 사이에 그의 차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 거예요. 블랙박스라도 확인해 보면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다니 내가 정말 미쳤나 봐.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미연은 재훈의 차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블랙박스 화면을 켜고 최근 며칠간의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출퇴근길 주차장에서의 모습들이 평범하게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흘 전 골프장에서 찍힌 영상을 보던 미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재훈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찍혀 있었는데 그 뒤로 골프장 주차장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어요. 수진과 이기철이 다른 차 옆에서 포옹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포옹이 아니라 연인들처럼 애정 어린 키스를 나누고 있었어요. 미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비비며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럴 수가. 수진이와 이기철 씨가?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재훈이 자신의 차 안에서 휴대폰을 들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있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찍혀 있었거든요. 재훈은 수진과 이기철의 미래 장면을 의도적으로 녹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수진과 이기철이 불륜관계라는 사실도 충격적이었지만 재훈이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몰래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그럼 재훈 씨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건가? 그런데 왜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지? 집으로 돌아온 미연은 서재에서 재훈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자신의 생일이었기 때문에 쉽게 들어갈 수 있었어요. 파일들을 뒤적거리던 중 골프 모임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발견했습니다. 폴더를 열어보니 수십 개의 사진과 동영상 파일들이 있었어요. 모두 수진과 이기철의 만남을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만나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심지어 모텔 앞에서 포옹하는 장면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게 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일이야? 파일 날짜를 확인해 보니 벌써 석 달 전부터 기록이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재훈은 그동안 친구 부부의 불륜을 조용히 감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훈이 일찍 퇴근한 모양이었어요. 미연은 급하게 노트북을 끄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했거든요. 일찍 오셨네요? 저녁은 뭐 드실래요? 응, 오늘 일이 일찍 끝나서 그냥 간단하게 먹을까? 재훈이 대답하며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었지만 미연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어요. 남편이 그토록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미연은 계속 재훈을 관찰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수진 부부와 계속 만날 수 있는 건지 궁금했어요. 재훈 씨, 이번 주말에 수진 씨 부부랑 만날 약속 있잖아요. 정말 가실 거예요? 미연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재훈은 잠시 젓가락질을 멈췄습니다. 당연히 가야지. 벌써 약속한 지 오래됐잖아. 재훈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미연은 그 순간 남편의 눈빛에서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뭔가 계획하고 있는 듯한 차가운 결의가 섞여 있었어요. 도대체 재훈 씨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미연은 이제 단순히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고 어두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주말이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네 사람이 모여 식사를 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미연은 그동안 발견한 모든 것들을 머릿속에 정리하며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야 했거든요.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수진과 이기철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언제나처럼 화사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 이기철도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미연의 눈에는 모든 것이 가식으로 보였습니다. 미연아, 오늘 왠지 얼굴이 어두워 보이네. 무슨 일 있어?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미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요즘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봐. 식사가 시작되고 네 사람은 평소처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계속 재훈의 행동을 관찰했어요. 재훈은 수진과 이기철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겉으로는 친근해 보였지만 그 눈빛 깊숙한 곳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기철 형, 요즘 골프 실력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재훈이 와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이기철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냥 연습을 좀 했을 뿐이야. 수진이가 골프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같이 연습장에 가끔 가거든. 그 순간 미연은 깨달았습니다. 수진이 골프를 배운다는 핑계로 이기철과 만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재훈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미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뜬 수진을 따라갔어요. 수진아, 나한테 할 말 없어? 화장실에서 미연이 직접적으로 물어보자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이야? 갑자기 왜 그래? 이기철 씨와의 일말이야. 내가 다 알고 있어. 미연의 말에 수진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지었어요. 뭘 안다는 거야? 너 지금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골프장에서 키스하는 것도 봤고 모텔에서 나오는 것도 확인했어.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그래, 맞아. 나는 기철이를 사랑해. 그런데 그게 뭐 어때서? 너도 모르는 게 아니잖아. 내가 모른다고? 무슨 소리야? 재훈이가 먼저 나한테 접근했어. 석 달 전부터 계속 만나자고 했고, 나도 처음에는 거절했어. 하지만 재훈이가 너무 간절하게 부탁해서 미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재훈이가 너한테 그랬다고? 그럼 너희 둘이. 기철이도 알고 있어. 우리 네 명 다 서로의 상황을 알고 있었는데 너만 모르고 있었던 거야. 수진의 말에 미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자신만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레스토랑으로 돌아간 미연은 재훈과 이기철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두 남자는 여전히 담소를 나누고 있었지만 이제 미연의 눈에는 모든 것이 연극처럼 보였어요. 재훈 씨, 집에 가요. 미연이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재훈은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어요. 왜? 아직 시간도 이른데. 지금 당장 가야겠어요. 미연의 단호한 말투에 재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미연은 재훈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수진이랑 만난 거 맞죠? 재훈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어요. 미연아, 내가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 나는 우리가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했던 거야. 무슨 소리예요?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다른 여자와 만났다는 거예요? 이기철이와 수진이가 먼저 바람을 폈어. 나는 그냥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거야. 우리가 나중에 유리한 위치에 서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 재훈의 설명을 들으며 미연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20년 지기 친구와 25년 함께 살아온 남편,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되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재훈의 설명과 수진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그리고 자신이 놓친 것은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미연은 결심을 굳혔어요. 직접 모든 것을 확인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재훈이 출근한 후 미연은 집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재 책상 서랍부터 시작해서 옷장, 심지어 창고까지 샅샅이 뒤져봤어요. 뭔가 숨겨진 것이 있을 거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오후 2시쯤 미연은 재훈의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서류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각종 서류들이 들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미연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이혼 신고서였어요. 이게 뭐야? 미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자신과 재훈의 이혼 신고서였는데 이미 접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날짜를 확인해 보니 작년 12월이었습니다. 내가 언제 이혼 신고서에 도장을 찍었지? 미연은 기억을 되살려봤지만 전혀 생각나는 것이 없었습니다. 서명도 자신의 것이 맞는 것 같았지만 언제 이런 서류에 사인했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봉투 안에는 다른 서류들도 있었습니다. 집 소유권 이전 서류, 은행 계좌 해지 신청서, 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서 등이었어요. 모든 서류에서 미연의 이름이 빠져 있거나 재훈의 이름으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지? 미연은 급히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신의 계좌 상황을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고객님, 해당 계좌는 작년 12월에 해지되었습니다. 계좌 명의자의 요청에 의해 잔액은 모두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고요. 은행 직원의 말에 미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계좌가 해지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럼 이 집 소유권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부동산 등기소에 문의한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의 소유권이 작년 말에 재훈의 단독 명의로 변경되어 있었어요. 도대체 언제 내가 이런 서류들에 사인을 했단 말이야? 미연은 과거를 떠올려 봤습니다. 작년 12월 즈음에 재훈이 여러 번 서류에 사인을 부탁했던 기억이 났어요. 보험 관련 서류라고 했었는데 그때 너무 많은 서류들이 있어서 자세히 보지 않고 사인했던 것 같았습니다. 설마 그때 서류들이... 미연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재훈이 자신을 속여서 각종 서류에 사인을 받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보험 서류인 줄 알고 사인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이혼 신고서와 재산 이전 서류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재훈이 집에 돌아왔을 때 미연은 발견한 서류들을 식탁 위에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재훈은 서류들을 보더니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태연하게 의자에 앉았어요. 미연아, 이건 다 이유가 있는 일이야. 이유가 있다고요? 내 모르게 이혼 신고를 하고 재산을 빼돌린 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기철이와 수진이 문제를 일으킬 걸 알고 있었어. 만약 그들이 우리 재산에 손을 대려고 하면 어떻게 해? 미리 보호해 두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재훈의 설명을 들으며 미연은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그럼 수진이 말이 맞는 거네요? 당신이 먼저 바람을 폈고 이 모든 게 당신이 꾸민 일이었던 거죠? 미연아, 진정해.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겠어? 나는 우리를 지키려고 했던 거라고. 하지만 미연은 더 이상 재훈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혼 신고서에 자신의 사인을 위조한 것도 재산을 빼돌린 것도 모두 계획적인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럼 지금 나는 법적으로 당신의 아내도 아니고
이 집에서 살 권리도 없다는 뜻이네요. 재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미연에게는 모든 것을 말해주는 답이었어요. 미연은 그날 밤 작은 여행 가방에 옷까지 몇 벌만 챙겨서 집을 나왔습니다. 2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집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재훈과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견딜 수 없었습니다. 미연은 동네 찜질방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평생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53년을 살아오면서 집 밖에서 잠을 자야 하는 상황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찜질방 매트 위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미연은 지난 25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봤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바보였을까? 작은 한숨과 함께 나온 혼잣말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재훈이 이상한 행동을 보인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어요. 몇 년 전부터 조금씩 달라졌던 것 같았습니다. 늦은 귀가, 이상한 핑계들, 그리고 자신에게 점점 무관심해지는 모습들 말이죠. 다음 날 아침 미연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거든요. 친정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형제자매들과는 오래전부터 연락이 뜸했어요. 평생 재훈과 수진에게만 의존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미연 씨?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미연이 돌아보니 동네 마트에서 일하는 김 사장이었습니다. 미연을 자주 보던 분이었어요. 어머, 김 사장님. 안녕하세요.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김 사장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미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거든요. 별일 아니에요. 그냥 산책을 나왔다가 거짓말이었지만 달리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남에게 털어놓기에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날 오후 미연은 용기를 내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실을 제대로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수진아, 나야. 만날 수 있어? 전화 너머 수진의 목소리는 어딘지 당황스러워 들렸습니다. 미연아, 지금 만나기가 좀 애매해. 기철이가. 제발 한 번만 만나자. 궁금한 게 너무 많아. 결국 수진은 근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1시간 후 만난 수진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에는 눈물을 흘린 듯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수진아, 솔직하게 말해줘.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일이야? 미연의 간절한 물음에 수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미연아, 미안해. 나도 처음에는 정말 몰랐어. 재훈이가 나한테 접근했을 때 단순히 친구로서 상담을 해달라는 줄 알았거든. 상담? 재훈이가 너랑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 요즘 집에서 대화도 없고 너는 늘 불만만 늘어놓는다면서 나한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했어. 미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남편에게 불만만 늘어놓는 아내로 묘사되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상담만 했어. 그런데 점점 재훈이가 나를 여자로 보기 시작하는 게 느껴졌어. 그리고 기철이도 알게 되었고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기철이는 어떻게 반응했는데? 기철이는 오히려 이용하자고 했어. 재훈이한테서 돈을 받아내자고. 미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진과 이기철이 재훈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려 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럼 너희가 재훈이를 협박한 거야? 아니야, 협박은 아니고. 그냥 재훈이가 먼저 제안한 거였어. 자기가 너한테 들키지 않게 도와주면 돈을 주겠다고. 미연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을 속이고 이용해왔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미연은 다시 찜질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우나실에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있자니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어요. 누구도 믿을 수 없고 갈 곳도 없는 자신의 처지가 처참했습니다. 엄마, 돌아가신 어머니를 부르며 미연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면 뭐라고 하실까 생각해 봤어요. 아마도 미연아, 내가 너무 순진했구나 라고 하시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찜질방에서 나와 휴게실에 앉아 있던 미연은 문득 어머니의 유품이 생각났습니다. 집에 두고 온 어머니의 작은 보석한 말이에요. 그 안에는 어머니의 결혼 반지와 몇 가지 추억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재훈의 손에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구나. 미연은 그제야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집도 돈도 믿을 사람도 없는 완전히 혼자가 된 것이었어요. 53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절망적인 기분을 느껴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찜질방에서 사흘째 밤을 보낸 미연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기만 할 수는 없었어요. 무엇이든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미연은 용기를 내어 법무법인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어요. 변호사님, 제가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김영우 변호사는 미연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이혼 신고서의 진위부터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부인께서 직접 사인하지 않으셨다면 이는 명백한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미연은 희망을 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가져온 서류들을 변호사에게 보여줬어요. 이 서류들을 보니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나 사문서 위조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부인, 이 서류들을 자세히 보세요. 이혼 신고서 날짜와 재산 이전 서류 날짜가 같은 날이죠? 그리고 보험 수익자 변경도 같은 날입니다.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변호사가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이겁니다. 재산 이전 서류에 나와 있는 이기철 씨 명의 계좌번호를 보세요. 남편분과 이기철 씨가 공동으로 계좌를 만들어 놓았더군요. 미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재훈과 이기철이 공동 계좌를 만들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럼 이기철 씨도 이 일에 관여한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자세히 조사해 봐야겠지만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보면 두 분이 계획적으로 부인의 재산을 이전시킨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을 듣자 미연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재훈과 이기철이 처음부터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던 것이죠. 그럼 수진이는 어떤 위치인 거예요? 수진 씨의 경우는 좀 더 복잡합니다. 피해자일 수도 있고 공범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날 오후 변호사와 함께 은행을 방문한 미연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던 대출이 있었는데 그 돈이 모두 재훈과 이기철의 공동 계좌로 이체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부인의 서명을 위조해서 대출을 받고 그 돈을 빼돌린 거예요. 은행 직원의 말에 미연은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수천만 원의 빚까지 떠안게 되었다는 것이었거든요. 변호사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형사 고발부터 하겠습니다. 사문서 위조,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두 분을 모두 고발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미연은 수진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실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수진에게 경고하기 위해서였어요. 수진아, 나 미연이야.
만날 수 있어? 미연아, 지금은 좀. 재훈이와 기철이가 너를 이용했다는 거 알고 있어? 너도 피해자야. 전화 너머로 수진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것이 들렸습니다. 무슨 말이야? 기철이가 재훈이와 짜고 내 재산을 빼돌렸어. 너는 그냥 미끼였던 거야. 한참의 침묵 후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연아, 나 정말 몰랐어. 기철이가 그런 일을 할 줄은. 수진아,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같이 싸우자. 하지만 수진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미안해, 미연아. 나는 더 이상 이 일에 엮이고 싶지 않아. 기철이랑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거든. 전화가 끊어진 후 미연은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수진마저 자신을 버리고 떠나려 한다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간 미연은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재훈과 이기철을 상대로 한 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 혐의였어요. 부인, 이 사건은 언론의 관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변호사의 말에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숨지 않기로 결심했거든요. 자신이 당한 일들을 세상에 알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미연의 휴대폰에 재훈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미연아, 우리 좀 만나서 이야기하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요? 이제 와서 무슨 오해라는 거예요? 경찰에 다 신고했어요. 미연아, 제발. 이렇게 되면 우리 모두 망하는 거야. 재훈의 다급한 목소리였지만 미연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훈 씨, 이미 늦었어요. 당신이 선택한 길이니까 끝까지 가보세요. 고발장을 제출한 지 일주일 후 미연에게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다는 것이었어요. 부인 수진 씨가 어제 경찰서에 자수했습니다. 자수요? 네, 그리고 중요한 증언을 했어요. 실제로는 이기철 씨가 모든 것을 계획했고 재훈 씨는 오히려 협박을 당했다고 하더군요. 미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봤습니다. 이기철 씨가 수진 씨와의 불륜 사실을 재훈 씨에게 들켜서 그것을 빌미로 재훈 씨를 협박했다는 겁니다. 부인의 재산을 넘기지 않으면 불륜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위협했다고 해요.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미연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재훈을 원망했는데 재훈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렸던 것일까요? 그럼 재훈 씨도 피해자라는 말씀이세요? 완전한 피해자는 아니지만 상황이 복잡합니다. 어쨌든 부인 몰래 서류를 조작한 것은 잘못된 일이죠. 그날 오후 미연은 구치소에 있는 재훈을 면회하러 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본 재훈의 모습은 초라했어요. 며칠 만에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미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재훈이 수화기를 들고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재훈 씨, 왜 그때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함께 해결할 수 있었잖아요. 이기철이가 너한테까지 해를 끼칠까봐 무서웠어. 수진이와의 일을 너한테 들키면 너는 얼마나 상처받을까 생각하니까. 재훈의 설명을 들으며 미연은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재훈을 미워했지만 사실 재훈도 힘든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재훈 씨, 내 서명을 위조한 것은 용서할 수 없어요. 나를 믿지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미연아, 나는 정말. 재훈이 더 말하려고 했지만 미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훈 씨, 우리 이제 끝내요. 25년 동안 고마웠어요. 면회를 마치고 나온 미연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품고 있던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을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미연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었어요. 수진이 남긴 유서에는 모든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연아, 정말 미안해. 나는 처음부터 기철이에게 이용당했어. 기철이가 재훈이를 협박하라고 시켰고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나는 너무 바보였어. 용서해줘. 유서를 읽은 미연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수진도 결국 이기철의 피해자였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모든 것이 이기철의 치밀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기철은 결국 사기와 협박,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훈은 사문서 위조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미연의 재산도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 후 미연은 강원도의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서울에서의 모든 기억을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무슨 책을 찾으시나요? 미연이 운영하는 작은 북카페 새 시작에 단골 손님인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이곳에서 미연은 매일 책을 읽어주는 작은 모임을 열고 있었어요. 미연 씨, 오늘도 이야기 들려주세요.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미연은 미소를 지으며 준비해온 책을 펼쳤어요. 오늘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창밖으로 보이는 산과 들판이 아름다웠습니다. 미연은 이곳에서 진정한 평화를 찾았어요.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그 상처가 자신을 지배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연은 하늘의 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이제 딸이 제대로 살고 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하는 인사였어요. 이제 미연은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친구도 아닌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북카페에서 만난 사람들과 나누는 따뜻한 대화, 매일 아침 마시는 커피 한 잔, 책장을 넘기는 소리. 이 모든 것이 미연에게는 새로운 행복이었어요. 사랑은 배신보다 깊고 희망은 절망보다 강하다. 미연이 요즘 자주 되뇌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53년 만에 처음으로 미연은 진정한 자유를 맛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